비트코인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업비트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특히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리플에 이어서 또 어떤 코인이 잘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어요. 얘가 이번에 트럼프 쪽에서 또 밀어줄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다. 에이다도 그런 찌라시 때문에 올랐다면 리플도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래서 좀 잘 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이제 구메이저 애들이 확실히 최근에 조금 광세가 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구메이저 중에 리플 같은 애들이 오르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빨리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다 뭐다? 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오르다가 다시 이제 음봉을 주면서 좀 식혀가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는 약간 이러한 모양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렴을 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알트들 중에서는 이제 괜찮은 애들이 이렇게 오른 애들이 좀 괜찮긴 한데 어쨌든 좀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리테스트를 어디서 정확하게 할지, 이게 선을 그었을 때 굉장히 애매한 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는 제가 요 박스권을 깨지 않는 선에서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했는데, 어제 여기 잘 가다가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요게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게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회복을 좀 하다 보면 이게 횡보로 인식을 해서 이때 단기적으로 알트장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여기서 올랐으면 도미가 오르면서 비트 위주로 갔을 텐데, 그게 내려가면서 이런 과정, 그리고 여기서 일종의 박스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은 그때부터 알트가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박스권이 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결국 그냥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비트가 오른 다음에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 사실 긍정적인 거 뭐냐면,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거들의 주도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이런 해외 애들의 주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프가 제대로 끼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과열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으면서도 높지 않거나, 아니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이 일단 더 높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항상 해줬어요.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항상 늦게 들어오거든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들이 다 들어오기 전에, 아직까지 신규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뭐 완전히 막 우르르 몰려온다 이런 느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 김프가 좀 덜 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결국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폭등이 시작이 될 거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2달짜리이기 때문에 2달짜리라 생각보다 천천히 반응이 올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조정은 생각보다 짧을 거다, 기간이. 그래도 기간이 길어봐야 뭐 이거 일봉 해봐야 지금 이 바코드 형태로 이렇게 찍는 게 땅땅땅땅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꼴랑 해봐야 지금 이제 4일차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때도 6일 연속 음봉 한 다음에 그냥 계속 가듯이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만족을 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또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게리 겐슬러가 애를 떠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사퇴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취임식 하는 그 기간까지, 그 기간까지 장이 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재밌어서 저도 갖고 왔는데, 불장 때마다 반복되는 루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쌀 때 안 산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횡보장 때 이때 사실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쵸? 이때 사야 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안 샀죠. 올라도 안 샀죠. 무서워서 못 사요, 이제는. 뉴스 나오니까 좀 관심 갖고, 신고가 기록하면서 난리 날 때 돈 벌기 쉽다던데 하면서 매수 버튼 딸까. 이게 제가 신규 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신규가 많이 유입될 때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손절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고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맞는다 하고, 이거 과열이고 거품이다 욕하고, 이거 다시 반복하고, 이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거 존버가 답이구나.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머리 깨야 된다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 불러, 주변 사람도 같이 돈 벌어서 야 우리 이번에 한번 큰 돈 벌어보자 하면서 같이 하다가 대출까지 다 끼고 오다가 같이 망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가 왜 그때 코인 이거 사라 했지 않냐? 뭔 소리냐? 투자는 본인 선택이지. 내가 뭐 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항상 상승장마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쌀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눌려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인간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오를 때는 너무 들뜨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못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유지하면서 상승장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승장을 사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은. 그죠? 다만 이 도미넌스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6대4의 스탠스에서 비트 6, 알트 4의 스탠스에서 비트 4, 알트 6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휩쏘거나 아니면 휩쏘라서 도미넌스 다시 올라간 쪽 가든가 아니면 알트장이거나 결론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항상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마지막에 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알트 도미넌스의 저점들은 다 어디 쪽에 있었냐면 30%대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뭐 높아지더라도 한 40% 초반이면 떨어질 구간들이 아직 많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알트 시즌은 이게 하락장을 교차 이제 뭔 말이냐면 데드 크로스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막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멘탈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바꿨다가 알트장이 생각보다 늦게 오면 그래도 멘탈이 나갈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천천히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 차이가 좀 존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되고 항상 저는 좀 범용적인 거를 영상에 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적절히 취사 선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 탐욕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이 연두색깔 신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멘탈 나갈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때 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올라간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뉴욕 남부지방 검사로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 다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게리 겐슬러입니다. 이 망할 놈 올 때 그래서 무슨 암호화폐 교수인가? 그거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했더니만 오자마자 리플 소송이나 걸고 있고 나쁜 놈입니다, 진짜. 그죠? 근데 다시 얘로 온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쓰고 한다는 거는 뭔가 자꾸 보면은 이력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SEC 위원장이 어떤 애를 갑자기 남부지방 검사로 지명하고 한다는 게 뭔가 이게 되게 재밌다는 거. 그죠?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트럼프 주요 인사에 발탁이 된다는 건 확실히 트럼프가 이번에 그냥 공약으로만 남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판을 짜려고 하는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위주로 판을 짜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대형 증권사 CEO가 비트코인은 금융의 필수 요소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논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변화 속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를 대하는 기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중 하나는 친기업 개혁 및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는 미국의 정책상 변화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 조치가 암호화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비트코인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거다. 주류 금융에 통합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닷컴버블과 같은 그런 마지막 불장이 일어나기 딱 좋은 순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영상 같이 잘 보면서 그죠? 한번 잘 해나갑시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항상 제 구독자 요즘에 좀 늘긴 하는데 조금 더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10만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연준에 보유하는 금을 매각해서 100만 비트코인 매입을 법안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사실 이거는 좀 뽕이 차오르긴 합니다. 정말 옛날에 저도 한 17년, 18년 이때부터 코인을 했지만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긴 해요. 현물 ETF 승인도 벅차오르고 지금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온다는 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점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코인 특유의 변동성이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마지막 랠리가 이번 상승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벅차오르는 건 벅차오르는 거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에 많이 벌고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테더가 6일간 70억 달러치를 발행을 했대요. 이게 결국 비트코인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다 이러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그 박스권 있잖아요. 박스권에서도 이거 막 10억씩 발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막 영상에도 보면 이거 되게 좋다, 긍정적이다 했는데 정작 가격과 반응이 별로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상승과 상관관계가 높다 이러는데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승장이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는 이게 발행만 돼도 막 오르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21년도 상승장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다.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테더 시총이 쭉쭉쭉쭉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USDC가 오르면요 만약에 이러면 이제 보통 기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ETF 수요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얘가 유입이 된다면 이더랑 BTC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 되고 CT는 이제 알트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암호화폐 업계가 인수합병을 촉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네크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분기 동안 신고가 계속 갈아치울 거다라고 하는데 2분기라고 하면 보세요. 그 연말이 4분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가 뭐냐면 한 3월 정도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합치면 내년 3월 정도? 요때 비트가 고점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있다. 유입되는 거 맞죠? 그러나 완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입이 오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언제 코인을 처음 시작했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난 언제 시작했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1년 2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오른 기간은 이때가 아니고 사실 이때예요. 이때부터 올랐죠. 이때부터. 이게 이제 보시면 10월부터 1월까지 1월 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올 때는 이때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왔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근데 이때는 그렇다고 해서 알트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도 약간 여러분들이 의심을 했다. 대부분이. 그리고 관심만 가졌다. 비트코인 뉴스 잘 가네. 딱 지금 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친구도 그냥 비트코인 얘기를 가끔 저한테 하긴 해요. 근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계속 주식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아마 그 친구는 모르겠는데 다른 코인을 좀 등한시하던 애들이라던가 모르는 애들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우리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면 아직 첫 번째 정도다 지금은. 그래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지나면 요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림 설정. 구독도 좋고 댓글도 잘 다셔야 되는데 좋아요도 해야 되고 특히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같이 돈 벌고 싶다. 항상 한국인들은 문제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딱 그거예요. 장점은 뭐냐? 남의 일에 내 일처럼 나서는 거. 그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또 남의 일에 내 일처럼 나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혼자 벌면 되는데 같이 벌자고 막 우르르 끌고 들어와서 같이 망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그거를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뭐 이미 우리의 DNA에 옛날부터 저장이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그 판대장 유튜브나 같이 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리플도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멤버십에서도 이전에부터 리플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리플도 보면 이제 2차 타깃까지 간 다음에 계속 홀딩 중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리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런 것들처럼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이제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멤버십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브리핑 픽도 볼 수가 있고 저에게 이제 질문 답변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상승장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있는데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돼요. 이거 멤버십과 별도의 방입니다. 멤버십은 현물, 선물방은 선물. 그래서 이제 어제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진짜 몇십 불 차이로 손절나고 올라가가지고 좀 억가를 좀 당했지만, 그 이전의 픽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타겟을 쭉쭉쭉쭉쭉쭉 갔었다. 이제 거의 저희가 선물방이 한 5만 불 때부터 그냥 계속 롱만 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9만 불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롱으로 보시면 다 타겟을 거의 다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손절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숏으로 계속 치는 사람들이 손절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손절 나도 롱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올리는 걸 보시면은 계속 이제 보면 다 이렇게 타겟을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즘에 무빙이 너무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 힘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나 이럴 때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자 10만에 가는 그날까지. 그럼 안녕.